솔직히 말씀드려서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모든 코인은 폰지 사기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요. 언제든지 다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부분의 코인은 다 소멸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계속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폰지 사기라며 왜 투자하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승인이 됐죠.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앞으로 비트코인은 되게 좋은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겠구나. 알트는 투자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코인에 꼭 투자를 하셔야겠으면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에 코인 시세가 오르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코인에 관심 갖는 분들이 되게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비트코인 이야기하면서 유망하니까 좀 사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근데 제가 책임져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투자는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고 그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비트코인이 가진 리스크 그리고 코인들의 위험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돈을 버는 거는 정말 힘든데 힘들게 번 돈을 지키지 못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내 돈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네,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투자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인이 스캠이다, 폰지 사기다, 말이 참 많죠. 그러니까 그냥 결국엔 사기다. 코인은 나중에 없어질 거다, 빵원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루나 테라 아세요? 네, 루나 사태. 이게 되게 오래전인 줄 알았는데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직 2년도 안 된 최근이거든요. 루나 사태. 이것 때문에 좀 아픔도 되게 많았죠. 이것 때문에 좀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들도 계시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루나 테라가 뭔지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테라는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1달러하고 같은데 그냥 코인으로 만든 거죠. 루나는 테라를 유통시키기 위한 그런 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어디다 쓰냐? 테라가 되게 높이 올라갔었잖아요. 테라가 인기가 많았었던 이유는 이자를 줬어요. 이자. 무슨 뜻이냐? 내가 만약에 100만원어치 테라를 산 다음에 여기를 디파이라고 하죠. 스테이킹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일종의 예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테이킹을 해주면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자를 얼만큼 줬냐? 이자를 무려 거의 한 20%를 줬습니다. 이거 그냥 1달러라면서요. 그럼 이거를 예를 들어서 1000달러를 사면은 1년 지날 때마다 200달러씩 계속 준 거예요. 그럼 그것도 다시 예금을 해서 복리로 굴리면, 그럼 20% 복리로 굴리면 한 3년 있으면 2배 되거든요.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한 3, 4년 만에 2배가 되는. 그렇게 한 10년만 있어도 한 10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상품이었어요.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테라는 아까 패깅이라고 하는데 1달러로 가격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1테라는 1달러 이렇게 유지를 시킵니다. 근데 사람들이 테라를 많이 사면 테라 가격이 오를 거잖아요. 테라 가격이 오르면 테라를 공급을 줄여야 되잖아요. 테라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걸 루나는 막 삽니다. 루나 매수. 그럼 테라는 양이 줄어들고 루나 가격은 늘어나겠죠. 다시 그럼 테라의 수요가 많아지면은 루나 가격이 올라가겠죠. 루나를 매수하니까. 반대로 테라를 사람들이 막 판다. 테라를 막 팔면은 테라 가격이 원래 떨어져야 정상이죠. 하지만 루나로 테라를 사는 거예요. 루나로 테라를 매수. 테라를 매수하면은 루나 가격은 떨어지겠죠. 루나를 팔아서 테라를 사야 되니까 루나 가격이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구조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테라가 1달러가 안 되고 꽤 많이 떨어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달러가 아니라 0.9달러가 됐다. 아니 이거 1달러라고 해서 믿었는데 이게 10%나 떨어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루나를 계속 팝니다. 엄청나게 팔아서 테라를 계속 또 사는 거죠. 가격을 올려갖고 1달러로 맞추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불안하잖아요. 이거 이러다가 갑자기 빵원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무서운데? 해서 뱅크런 아시죠? 뱅크런. 세상에서 제일 무섭다는 뱅크런. 뱅크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테라를 냅다 내다 파는 거예요. 막 내다 팔았어요. 그래서 이 테라는 1달러라고 하던 게 이게 팍팍 떨어져갖고 막 0.8달러, 막 0.6달러, 0.5달러, 막 요렇게까지 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테라를 더 살려고 루나를 엄청나게 팔아제끼겠죠. 그래, 루나 가격은 진짜 말 그대로 폭락을 합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거의 가격이 빵원이 됐어요. 루나가 비쌀 때 한 120달러까지 됐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만원? 15만원 하던 게 갑자기 어느 날 빵원이 된 거예요. 물론 차츰차츰 떨어지다가 언제 갑자기 빵원이 되긴 했는데, 어찌됐든 15만원까지 하던 자산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빵원이 된 거예요. 네, 이해 가시나요? 메커니즘은 이해 가시죠? 루나와 테라의 메커니즘 이해 가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사실 좀 음모론이 있어요. 이게 1달러랑 패깅이 돼 있잖아요. 1테라가 1달러짜리인데 테라를 어느 거래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선물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요. 이게 진짜 이상한 게요. 1달러 지폐를 예를 들어 선물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1달러를 사려면 얼마 내야 되죠? 1달러 내잖아요. 그럼 1달러를 팔면 얼마죠? 1달러잖아요. 그러니까 돈인데 무슨 돈을 갖다가 돈으로 거래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거를 선물 거래소에 상장을 시킨 다음에 대량으로 숏을 칩니다. 숏을 치니까 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떨어진 걸로 뭐 또 숏치고 또 숏치고 또 숏치고, 그래서 그것도 약속이나 한 듯이 월가에서 대량으로 숏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이게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루나가 이거 가격을 메꾸려고 막 팔아제끼고, 사람들이 보면서 불안하니까 또 패닉셀하고, 그게 계속 악순환고리가 돼서 놀랍게도 빵원까지 됐습니다. 놀랍죠? 네, 이거는 음모론인데 여기에 뽀글이 머리 있는 사람 있잖아요. 뭐 이런 샘 뱅크먼 프리드거든요. 네, 지금 아마 감옥 수감돼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주도했다는 말이 있어요. 네, 루나테라 사태를 야기한 범인이 샘 사장이다, 샘 뱅크먼 프리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어차피 깜빵 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도 FTX 거래소가 아예 파괴됐죠. 네, 코인 쪽은 사실 문제가 저도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120달러까지 갔던 게 완전 폭망한 거죠. 차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뭐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프로그램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트레이딩 뷰라는 겁니다. 트레이딩 뷰. 네이버에다 트레이딩 뷰 치면 나와요. 보시면 120달러까지 갔죠. 네, 비쌀 땐 120달러이던 게 뭐 이렇게 좀 떨어지는 거. 이 정도는 흐름에 맞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여기 갑자기 없어요. 이게 뭐지? 밑에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요때는 거의 뭐 거래가 없다시피 한다가 그냥 뚝 떨어진 거예요. 주식에서 뭐 점 하한가 이런 거 아시잖아요. 점 하한가. 거래가 하나도 없이 그냥 하한가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팍 떨어졌죠. 120달러 하던 게 그나마 뭐 70달러 위에서 유지가 되던 게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확 떨어져 가지고 0.4달러, 지금 한 0.6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의미가 없죠. 네, 그냥 거의 거래 상폐돼 있어 가지고 그냥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코인계에는 솔직히 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네, 거래 정지돼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우매한 사람만 당한 게 아니라 미국의 투자은행, 뭐 이렇게 기관,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당했고, 뭐 의사, 변호사,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내놓으라 하는 그런 분들도 손해를 많이 봤어요. 네, 저랑 친한 분이신데 투자 잘하는 형님도 1억 넘게 하루아침에 손해를 봤습니다. 이분도 되게 충격이 오래 갔어요. 1억 갖다 왜 그러냐? 1억 되게 큰 돈입니다, 여러분. 현금 1억을 하루아침에 날려보세요. 네, 진짜 끔찍한 일입니다. 저도 역시 손해를 봤습니다. 루나 때문에 손해를 봤어요.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캡처한 거예요. 업비트에서 캡처를 했는데, 루나 클래식이 옛날 루나거든요. 루나가 몇 개 있는지 잘 보시면은 한 1190개 있죠. 1190개. 이게 얼마냐? 의미는 없지만 제일 비쌀 때 120달러 했을 때 기준으로 하면은 요게 한 1.8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억 8천만 원. 어마어마한 돈이죠. 네, 이거 지금 제 계좌에 있어요. 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누르면은 거래 정지된 코인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1190개의 코인이, 이거 돈인데, 돈이 찾을 수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네, 이게 근데 제가 물론 날렸을 때 뭐 120달러 주고 산 건 아닌데 120달러였을 때 팔면 좋았겠죠. 네, 좀 뭐 아쉽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엄청 쌀 때 제가 좀 더 많이 사서 그래요. 아주 쌀 때 제가 한 1000개인가 샀는데 그냥 빵원 됐죠. 아쉬워요. 그때도 그래도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조금 들어갔는데 어찌됐든 다 날렸습니다.
근데 뭐 사실 루나는 제가 뭐 돈 좀 잃긴 했지만 루나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많이 벌고 수익 실현 많이 하고 남은 거에서 또 손해본 거라서 그냥 따져보면은 그냥 똔똔? 네, 똔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루나를 특별히 엄청 미워하진 않는데, 근데 뭐 저는 그나마 양호한 편이지만 그냥 뭐 10억 단위로 날리신 분도 네,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게 다 한 달에 20%의 이자를 준다. 확정이자 스테이킹을 하면 네, 달러로 테라인 달러 코인인 테라로 주겠다. 이 말에 다들 현혹이 돼가지고 그렇게 큰 돈을 넣다가 많이 좀 피해를 보셨죠. 좀 위험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진짜 좀 지금 생각해도 좀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래갖고 루나 테라의 뭐 대표죠. 권도영 대표. 네,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뭐 찾아보니까 지금 이 상태입니다. 네, 지금 구금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만약에 그게 코인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아마 이 사람은 여전히 뭐 성공한, 이분 되게 어리거든요. 한 30살 됐으려나? 한 30살 전후 됐거든요. 30살에 성공한 사업가로 그리고 천재 개발자로 이름을 날렸을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그렇게 끝이 안 좋죠. 뭐 인성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좀 돈을 좀 많이 빼돌렸어요. 루나 코인이라는 게, 여러분 코인이라는 게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그냥 백지잖아요. 이 백지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성정길 코인 해서 여러분께 이렇게 준 거예요. 그리고 코인이다 하고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법니다. 그러니까 상장만 돼도 돈을 엄청 버는 거예요. 거래소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죠. 상장 이꼴 돈방석입니다. 그 여러분들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이라고 아세요? 요런 코인인데 이것도 상폐됐다가 뭐 최근에 뭐 다시 이제 빗썸에 상장되고 그러는데 뭐 이 코인이 좋다 나쁘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위메이드라는 회사가 원래는 게임 회사입니다. 그 게임 회사에서 이 코인을 만들었는데 놀랍게도 그 회사는 이 코인을 만들어서 그걸로 판 수익이 게임 회사 운용한 수익보다 훨씬 더 커요. 코인으로 돈을 번 거죠. 코인을 만들어서. 이러니까 코인 쪽에 솔직히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보통은 이 위믹스 코인 뭐 이런 것도 지금도 거래 또 많이 되더라고요. 꽤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이걸 사가지고 그냥 망하기 전에 팔고만 나오면 된다. 약간 요런 전략인 거죠. 그게 뭐 가치 판단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그렇게 해서 돈만 벌면 되니까. 코인은 그런 인식이 되게 사실 많습니다. 코인은 그냥 돈만 벌자. 그냥 단기에 큰 돈 벌어가지고 졸업. 코인러들은 졸업이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냥 뭘 졸업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50억 졸업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코인러들은 졸업이 꿈인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파이어족 같은 거죠. 네, 파이어족. 뭐 제가 좋아하는 개념은 아닌데 파이어족 좋아하다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은퇴해서 교도소 간 건 아니고 이게 뭘 잘못했냐 그거에 대한 거는 뭐 제가 잘 모르니까 하여튼 맥락은 이렇다. 하여튼 좀 표정이 되게 우울하죠. 네. 미국에서 엄청나게 오랜 기간을 두드려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한국으로 올 수도 있어요. 네. 한국에서 구속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큰 관심이 없어서. 근데 제 생각에 지금 현재 코인이 뭐 한 200만 개인가 있대요. 코인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은 거예요. 코인 대체 왜 이렇게 많은 거냐? 이게 대부분 오픈소스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더리움 아시죠? 이 이더리움 소스를 그대로 와가지고 조금만 변경해갖고 뭐 성정길 코인 이렇게 발행을 해요. 그러면은 그냥 성정길 코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ICO 통해가지고 예를 들어 내가 뭐 업비트에 아는 사람이 있다. 업비트에 상장하는 담당자가 나랑 아주 절친이다. 그래갖고 잘 샤바샤바 잘 해가지고 여기 ICO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장시키는 거예요. 코인을 상장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냥 저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을 그냥 벌게 되는 거예요. 코인의 현재 시스템이 이렇거든요. 좀 거시기 하죠. 네, 사실 그 BNB라고 바이낸스 코인, 이거 바이낸스 코인인데 얘도 그냥 이더리움 거의 다 베꼈어요. 그리고 수수료 좀 싸게 하고. 하지만 네, BNB의 시총이 뭐 어마어마합니다. 네, 탑10 안에 들어가요. 대부분의 코인들이 뭐 이렇게 이더리움 베껴서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 200만 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이 200만 개 중에서 앞으로 뭐 한 20년 후까지 살아남는 코인이 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다 지금처럼
다 승승장구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 한 99.9% 이 이상은 다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생 코인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신생 코인이 계속 생기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코인 투자하실 때 그냥 알트코인을 아무거나 막 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끝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알트코인을 매수 잘해서 매도까지 아주 성공적으로 했다. 그래갖고 탈출이 아주 잘 됐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거에다가 뭐 한 100만 원을 넣었는데 10배를 벌어가지고 한 1000만 원 벌었다. 너무 잘했죠. 네. 그리고 또 다른 코인 하나 더 했는데 이번에 더 많이 벌었어. 한 2천만 원 벌었다. 네, 합이 3천만 원 벌었다. 네, 아주 훌륭하죠. 네, 100만 원 투자해서 3천만 원을 벌었으니까 너무너무 훌륭한 투자죠. 근데 이번 장에서는 성공했을 수 있죠. 근데 욕심내가지고 2025년, 26년, 27년 계속 이런 식으로 투자하다가 처음에 100만 원 넣었는데 이거 되네? 그 다음에는 1000만 원 넣고 그 다음에는 뭐 1억 넣고 하다가 결국에 루나 같은데 한 방에 날리는 거죠.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되신 거예요. 루나에 제가 저명하신 분, 뭐 변호사, 의사, 똑똑하신 분들 다 당했다 그랬잖아요. 뭐 저도 루나 날릴 때 손해를 봤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좀 벌어요. 처음에 좀 벌다가 좀 더 세게 해볼까? 좀 더 세게 해볼까? 하다가 망하게 되는 게 이 코인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아예 손을 안 대는 게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알아서 공부해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는 나도 투자 안 하고 나는 좋게 보지 않는데 뭐 알트 사세요 라고 말하는 게 너무 되게 더 웃긴 거 아니에요? 겉과 속이 틀린 거잖아요. 물론 좋은 알트코인이 있을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좋은 알트코인으로 수익을 본다. 이거는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니까 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너는 알트 안 살 거냐? 사긴 살 거예요. 네, 저는 뭐 돈 버는 거 좋아하니까. 근데 이렇게 제 있는 힘껏 투자하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삽니다. 비트코인으로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을 벌었다. 1억을 벌었다고 쳐요. 그럼 그 중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요거는 알트에 투자하는 시드로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억을 벌었지만 9천만 원은 나중에 뭐 부동산에 넣을 거고 저는 코인에 넣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찌됐든 제가 느끼기에는 부동산이 제일 안전한 것 같거든요. 그것도 서울 부동산. 지방 부동산은 저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가급적이면 상급지 부동산. 뭐 빌딩이면 가장 좋긴 하겠죠. 뭐 이런 데다가 저는 계속 담아둘 생각이에요. 그럼 이렇게 1억을 벌어서 이거는 부동산으로 들어가고 1000만 원은 알트에 투자하는 시드로 삼을 겁니다. 근데 약간 이거는 좀 복권 같은 거죠. 좀 여러 군데 투자해가서 좀 잘 되면은 투자금 회수하고 좀 안정적으로 할 거예요. 1000만 원 투자해서 뭐 10억을 벌겠다, 1억을 벌겠다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좀 벌 수 있는 것들이 있나. 차트를 저는 공부 많이 했으니까 차트 보면서 투자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벌었으면은 그냥 이거 다 부동산에 넣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부동산도 불안하신 분은 은행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알트는 잘 모르면 투자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저는 뭐 번 돈에서 10%니까 시드의 10%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는데 뭐 2억을 벌었어.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금이 2억이란 소리입니다. 수익금 2억 중에서 5% 되나요? 1000만 원이면은 수익금 중에 5%니까 이거는 뭐 정말 안전한 투자잖아요. 그래서 요 정도 물론 날리면 아깝긴 하지만 요 정도만 투자해 볼 생각입니다. 뭐 알트에 이제 막 몇 억씩 넣고 막 이런 거는 절대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전략을 세우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해볼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저는 앞으로 대부분의 코인은 다 소멸될 거라고 생각해요. 옥석 가리기 잘 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알트는 투자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코인에 꼭 투자를 하셔야겠으면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루나의 괴멸은 저는 솔직히 이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이런 생각까지는 좀 안 하고 있었는데 확정이자 연 20%거든요. 이거를 꾸준히 줄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20% 연이자를 항상 계속해서 꾸준히 준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고 치면요. 아까 제가 한 4년에 2배 된다 그랬잖아요. 4년으로 계산할게요.
그러면 20년이 지났다. 그러면 32배입니다. 그럼 만 1억을 넣으면은 20년 후에는 32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복리를 투자를 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뭐 그냥 딱 1억이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근데 테라 규모가 꽤 크잖아요. 예를 들어 10조. 제일 클 때 뭐 30조에서 60조 사이였는데 하여튼 몇십 조였거든요. 근데 10조만 된다고 해도 여기에 32배를 하면은 320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자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때가 아니라도 언젠가는 터지게 될 문제였다는 거죠. 근데 커뮤니티원들도 잘못이 있는 게 연 20%로 계속 가긴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투표를 했어요. 연 확정이자 20%를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낮춰서 한 12% 수준으로 낮출 것이냐, 아니면은 한 8% 수준으로 이렇게 낮출 것이냐, 뭐 이렇게 투표를 했어요. 근데 낮추면 안 된다. 20% 계속 줘야 된다.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한 70%, 여기 뭐 한 10%, 뭐 1%,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이 여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알겠다 해서 커뮤니티에서 정한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속 줬고, 그렇게 정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테라 누나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사실 좀 어쩔 수 없었죠. 이런 것들이 확정이자 막 이런 게 너무 위험한 것 같습니다. 코인 폰지 사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폰지 사기. 여러분들 폰지 아세요? 폰지? 네, 이 폰지 사기 시작은 한 10여 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사기라는 게 밝혀진 게 2008년이래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있었는데 밝혀지게 된 게, 연도를 보면은 심상치 않죠.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바로 미국 금융위기, 리먼 사태가 있었죠. 메이도프 폰지라는 사람이 좀 월가에서 나름 유명 인사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거의 수익률이 연 10%를 꾸준히 계속 내는 거예요. 수익률을. 그것도 한 10년간. 그래서 미국의 웬만한 저명 인사들, 심지어 기관 투자자, 기관에서도 돈이 막 들어온 거예요. 투자 회사에서도 막 돈이 들어오고, 왜냐면 10%를 수익을 꾸준히 내는 데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매년 한 해도 빠짐없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이 된 거죠. 10년간이나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난 겁니다. 제가 듣기로 거의 한 80조 정도 요 규모까지 펀드라 그래야 되나요? 그 투자 자산 규모가 불어났대요. 고객 예탁금이죠. 그럼 실제로 10% 수익을 계속 낸 게 맞냐? 근데 실상은 전혀 아니었어요. 수익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빵이에요. 수익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10% 수익을 어떻게 준 거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1억을 맡겼다.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한 3명 들어왔다고 칠게요. 그럼 얘가 맡긴 1억에다가 이 세 사람이 또 1억 이렇게 맡겼다고 쳐요. 그럼 얘네들이 준 돈으로 얘한테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 밑에 사람들이 또 들어오면은 그 돈으로 또 1,000만 원씩 이렇게 주고, 매년 이렇게 뒷사람이 들어온 돈으로 앞사람에게 배당을 해주는 거죠. 근데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실제로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내가 1억을 넣었더니 통장에 돈이 꽂히더라, 이런 팩트만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0년 동안 꾸준히 계속 줬으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줄 거야, 이런 믿음 때문에 1억을 넣었는데 돈을 계속 주니까 돈을 계속 늘린 거죠. 처음에 1억 넣었다가 자산가들은 막 10억 넣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 문제가 없다가 2008년에 리먼 사태가 있었죠. 돈이 필요하니까 기관이나 투자자들이 나 이제 돈 찾아갈게 해서 이제 하나 둘씩 돈을 찾아가게 된 거죠. 근데 찾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막상 돈이 거의 없고 뱅크런이 나기 시작한 거죠. 이 뱅크런 사태, 일종의 뱅크런 사태죠. 환매 사태. 이것 때문에 폰지 사기가 밝혀지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사기였구나. 그런 게 없구나. 10% 수익률은 다 뻥이었구나. 이게 밝혀지게 된 겁니다. 제가 폰지 사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렸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모든 코인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알트코인이 아니라 모든 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모든 코인은 폰지 사기의 일종이라고 생각해요. 폰지 사기 중에 일종이고 언제든지 다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저는 루나가 없어지는 걸 겪어봤잖아요. 제 아까 계좌 보셨죠? 무려 루나가 1190개 있었습니다. 적은 개수 아니죠. 그게 다 없어지는 걸 보고 이게 현실이 될 수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 루나가 쓰레기 같은 잡코인이 아니었어요. 순위가 높을 때에는
막 5위, 6위 막 이랬거든요. 솔라나보다 시총이 높았어요. 막 제끼고 막 그랬거든요. 하지만 없어졌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저는 모든 코인들이 다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현재 비트코인을 꽤 갖고 있죠. 네. 그리고 억대니까 제가 뭐 이렇게 엄청 어마어마한 부자도 아닌데 이런 자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을 여러분께 사라고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사고 있다는 거죠. 저희 와이프도 사고 있고 매일 50만 원씩 이렇게 사고 있거든요. 꾸준히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고 있고 매일마다 저녁 때마다 와이프가 사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투자하는 이유가 뭐냐? 폰지 사기라며 왜 투자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제가 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저도 잃을 수 있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고 제 말이 맞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했다고 해서 저한테 이득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안 했다고 해서 저한테 손해가 날 것도 하나도 없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근데 비트코인에 대해서 저는 그래도 꽤 많이 공부했거든요. 책도 여러 권 읽었고. 근데 여러분 보면은 댓글로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비트코인이 뭔지 모르겠어요. 영상에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아니 그래봤자 제가 유튜버잖아요. 제가 영상을 암만 잘 찍는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성정길이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사도 돼.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좀 본인의 판단력을 기르기 전에 이거 매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책들도 많아요. 오태민 작가님 책들도 많죠.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이런 책도 있어요. 이런 책 읽어보시고, 그리고 레이어드 머니라고, 이런 책도 있거든요. 이런 책들을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 나도 한번 투자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넣어야지. 아니, 한낱 유튜버인 제가 비트코인 전 사고 있습니다. 사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 20년 후에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억대를 투자한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혹시나 떨어지면 또 저를 원망하실 거잖아요. 투자를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너무 몰빵하지 말고 내 자산이 1억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1억을 비트코인 다 넣는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하실 건데요? 저도 이런 식으로 투자 안 하거든요. 근데 제 말을 듣고 투자하는 사람은 왜 저보다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십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검증을 하고 항상 리스크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러다 비트코인 진짜 없어지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되게 극히 드물다고 생각은 해요. 그 계기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올해 승인이 됐죠. 그래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앞으로 비트코인은 향후에 되게 좋은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겠구나. 저는 그런 좀 신뢰가 있어요. 저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신뢰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좋아하는 강남이나 서울의 부동산 요만큼은 아니에요. 강남이나 서울 부동산에 대한 믿음은 제가 더 크거든요. 웬만한 기업들보다 더 많이 믿거든요. 전 앞으로 삼성전자가 50년 갈까? 이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강남 부동산이 50년 후에도 사람들이 좋아할까? 저는 그거에 대한 신뢰는 있는 편이거든요. 50년 후에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좋아할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좋아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산의 일부를 넣는 거, 제가 전재산 몰빵한 것도 아니고 자산의 일부를 매수한 거예요. 진짜 최악의 경우에 비트코인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겠죠. 저는 그래도 물론 속은 쓰리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냥 모든 전재산과 인생을 다 걸진 마세요. 코인에 인생을 걸면 안 됩니다. 왜 투자 자산에 한낱 자산 코인에다가 내 인생을 걸 이유가 별로 없지 않을까요? 되게 위험하니까 항상 리스크 관리하세요. 리스크 관리가 뭐냐? 몰빵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1억이 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한 1,000만 원 이렇게만 투자해보면 되죠. 소액만. 전부 다 넣지 말고 1억이 있으니까 1억어치 비트코인 사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1비트 클럽 만든다면서요. 저도 1비트 사고 싶어요. 사고 싶으면 사셔도 되는데 그거는 진짜 되게 큰 돈이잖아요. 지금 시세로 거의 6천만 원 가까이 되는데 6천만 원이면 정말 너무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걸 투자하실 거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고
본인이 확신이 들 때, 네, 그때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를 잊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매수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아니, 매수하는 법도 모를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물론 매수하는 법을 제 유튜브 영상에 올리긴 했거든요. 그럼 소액으로, 그러니까 뭐 10,000원씩 사거나 좀 이렇게 조금씩 사면서 좀 알아가세요. 근데 그러다가 확신이 생기면 그때 조금 더 사면 되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제 말 듣고 그냥 무지성으로 사는 거면 너무 위험합니다. 네, 투자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욕심을 부리면 그 끝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심 부리면 이번에 벌고 다음에 또 벌고 그 다음에 또 벌었어도 그 다음에 몰빵하다가 완전히 망할 수 있거든요. 네, 항상 투자하실 때는 포트폴리오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몰빵하지 마세요. 좀 이렇게 분산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저는 뭐 사업에도 투자가 돼 있고 부동산에 대부분이 투자가 돼 있고 그 중에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갖고 있을 뿐입니다. 비트코인이 망해도 다른 데서 수익을 얻으면 되고 그 자산 분배가 돼 있으니까. 근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비트코인에만 몰빵을 할 계획이시라면 진짜 너무 무섭지 않나요?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략도 본인이 직접 짜시고 제가 말씀드린 전략은 참고만 하세요. 네, 제가 시킨 대로 그대로 다 따라한다. 뭐 저는 그렇게 할 거라는 거지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경제적으로 얽혀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뭐 가족관계도 아니고 왜 저를 보고 투자를 하려고 하십니까? 그거 너무 위험합니다. 본인의 판단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모든 투자는 다 마찬가지예요. 투자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입니다. 만약에 저를 보고 투자하시는 거라면 투자하지 마세요. 네,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비트코인 책이라도 좀 읽어보시고 비트코인이 뭔지라도 좀 알게 되신 다음에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사는 게 맞죠. 제 말 듣고 혹해가지고 돈 버는 거야? 해서 사면은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이번엔 벌지 몰라도 다음에 결국에는 큰 손해로 이어질 거예요. 저는 이게 부동산 투자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부동산 투자할 때 제 댓글에도 진짜 많이 써 있거든요. 여기 살까요? 저기 살까요? 여기가 좋나요? 저기가 좋나요? 아니 물론 저는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은 있어요. 그래서 운정이 좋나요? 동탄이 좋나요? 하면 저는 여기가 더 좋다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제가 미래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운정에 뭐든 다 가본 것도 아니고 동탄도 구석구석 제가 안 가본 데도 다 가본 게 아니고 부동산도 물론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좀 개별성이 되게 강합니다. 동탄이라고 다 좋은 거 아니고 운정이라고 다 나쁜 거 아니고 뭐 반대의 케이스도 아니고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고 뭐 이런 게 있는 건데 그것들을 본인이 다니면서 내공을 키워야 되는데 한낱 유튜버인 저에게 댓글로 그걸 물어보시고 제가 뭐 이렇게 하세요 그 말 듣고 이렇게 산다. 물론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아주 정성껏 댓글을 달아드렸다고 칠게요. 아주 제가 공부를 잔뜩 해서 구독자님께서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정성껏 이건 이러고 저건 저러합니다. 저렇게 하세요. 라고 썼다고 칠게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면 저는 이 고생한 게 좀 아쉽죠. 근데 알겠습니다 하고 실제로 매수를 해.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가보고 이게 좀 판단을 내린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때 매수해야 되는데 제가 댓글을 잘 달아줬다는 이유로 이걸 보고 매수한다. 와, 이거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네, 진짜 저는 완전 무서운데. 전 누가 무슨 얘기 한다고 해서 그냥 고지고대로 듣고 그냥 좋아 하고 매수한 적이 없거든요. 그 사람의 투자 아이디어를 듣는 거죠. 투자 아이디어를 듣고 그동안 내가 쌓아온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투자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거죠. 이렇게 판단을 내서 좋다고 생각하면 그때 매수를 하는 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네, 그리고 유튜브를 보는 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유튜브는 어디까지나 이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 곳이지 이거에 대한 공부를 유튜브로만 한다. 그거는 그냥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소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것저것 사게 되잖아요. 투자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확신이 생기는 거에다가 시드가 많지 않으니까 거기에다가 집중 투자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 돈 벌기 너무너무 힘든데 본인의 귀한 자금을 다른 사람의 의견에 맡기지 마세요. 그리고 공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공투.
예를 들어 뭐 저 예전에 수업할 때 우리도 공투해요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공투할 마음이 일단 전혀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돈을 걷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싫어요. 네, 그 공투하는 그런 강의들도 많은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완전 비추해요. 예를 들어서 30명이 공투했다. 와, 이거 나중에 의사결정 어떻게 하죠? 30명한테 다 연락해서 하나요? 그냥 한 사람이 좌우하겠죠. 그것도 너무 무섭고, 내 돈을 남에게 맡긴다. 저는 이 행위 자체가 너무 싫거든요. 여러분도 좀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부동산 투자라고는 해본 적도 없어. 근데 뭐 이걸 혼자서 하려면 한 1,000만 원 들어서 좀 너무 무서운데, 같이 공부하는 사람끼리 3명이서 같이 한번 투자를 한번 경험해본다. 뭐 이런 거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이것도 뭐 추천하진 않지만, 코인이나 주식은 내가 얼마든지 사고팔고가 쉬운데 부동산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냥 공부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투자금이 아주 적게 들고 공부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건 맞으니까. 소액공수면 몰라도 인생을 공투로 바꿨다. 네, 저는 아직까지는 이런 분은 못 봤거든요. 네, 그냥 인생을 공투로 바꾸려고는 하지 마시고 본인의 안목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시간을 두고 좀 우리의 안목을 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죠. 내가 직접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잔소리 영상이 됐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투자하실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청약 강의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2024년은 정말 되게 큰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좀 많고요. 내년에 좀 있고, 그 이후에는 규제 4구 내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런 쪽에 거의 청약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곳에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올해와 내년에 기회를 좀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정말 대부분 진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총 2주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요. 1주차 때는 청약에 당첨되는 전략들, 뭐 가점부터 시작해서 어떤 데 넣어야 되는지, 어떤 게 좋은 건지, 안전마진 같은 거, 네, 그런 거 다 알려드리고요. 2주차 때는 2주차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분양권 투자 전략, 이거는 뭐 지방 사시는 분도 가능하고요. 저 같은 다주택자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저도 청약 당첨되는 건 이제 안 되니까 분양권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 네, 그쪽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 수업이 되게 싸지만 수강료 10만원, 네, 엄청나게 저렴한 강의료지만 소통도 되게 많이 하고, 네, 여러분 궁금한 거 다 상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질의응답 다 활발하게 톡방 통해서 소통을 다 하니까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 기초잖아요. 생 기초. 네, 여러분들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주차 때에는 청약통장과 가점 계산하는 거, 네, 이런 거 알려드릴 거고요. 특공이나 일반 분양, 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상세하게 다 설명드릴 겁니다. 자금 계획, 안전마진, 네, 뭐 이런 부분들 다 알려드릴게요. 2주차 때에는 서울 및 경기도에 서울 위주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어디가 나중에 분양되는지, 네, 그런 것들 알려드릴 거고요. 3기 신도시, 그러니까 뉴홈에서 사전 청약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청약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는 분양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2주차 때에는 강의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청약 자격이 안 되지만 자녀분들을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쉬운 청약 강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가성비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구글 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